여순 사건 희생자 조사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사위원회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도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희생자를 부역자로 몰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남의 양식장 고수온 피해만 755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3천여 건이 넘는데 전남은 목포와 여수가 각각 200건이 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고수온 현상 때문에 발생한 양식 수산물 피해액이 755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10월 셋째 주까지 접수한 양식 수산물 고수온 피해 현황을 보면 전복은 3,500만 마리, 조피볼락 등 어류는 1,600만 마리, 새꼬막 등 갑각류는 7천여 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현장 조사 과정을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어선 승선원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3,3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전국에서 모두 3,361건이 적발됐고 지난 2019년 335건에서 지난해 77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해경의 관할 지역별로 살펴보면 통영해경이 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해경이 285건, 여수해경 278건, 포항해경이 247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순 사건 희생자 결정률 9.5%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진단하며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사건 발생 76년, 고령의 유족들이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며 희생자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원회 관계자들은 국정감사 중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9개월.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7,465건에 달하지만 정부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가 처리한 희생자와 유족 결정은 710건으로 전체의 9.5%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순 사건이 76년 전 사건인 만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고령의 유족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관계자들은 외유성 국외 출장을 2차례나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회의 참관 견학비는 위령사업 관련 심사조사팀 직무에 위령사업 추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는 정확히 말하면 위령사업 추진은 전남 도서관 아닙니까? 유족들 호소를 외면하고 이렇게 외유성 출장 다녀온 핵심 간부들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위원회가 진상조사 기간을 늘리고 전문조사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상조사 기간 연장에 협조하겠다는 제3자적 시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진상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1차 결정기관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중앙위원회 못지않게 실무위원회 역시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전남도 실무지원단장이 4번, 조사팀장이 3번 바뀌는 등 인사교체가 잦아 전문성이 저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 막바지에
조사관들을 재임용해서 탈락시키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 이루어졌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조사관 규모를 늘려 희생자 결정에 기여했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근데 민간 조사관 한 명이 매 평균 463건씩 조사할 때요. 전남도 조사팀 공무원이 3명이서 11건 조사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될 때 우리는 똑같은 결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도 차원의 심사는 법정 기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한번 더 꼼꼼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희생자 결정 9.5%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서도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온 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특별법 개정과 퇴행적인 위원회 운영. 여순 사건을 둘러싼 정부 기관들의 총체적 난국 실태는 당연한 수순처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순 사건과 닮아있는 민간인 학살 사건은 전남 진도에서도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진도 민간인 학살 사건이 거론됐는데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오히려 부역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동네 사람 싹 끄집어내갖고 자갈밭에다 내놓고 거기 안 거서 있는데 왜 거서다 주게 거예요? 진도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김동섭 씨. 당시 6살이었던 김 씨는 아버지가 군경에 의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를 꽂고 나가갖고 그 자리에서 총수함으로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때기는 그러고 그 이장 마누라하고 이장하고는 무슨 이유로 죽은지를 몰라 자고. 진도 학살 사건은 지난 1950년 10월 군경이 민간인을 부역자로 몰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 그중 한 명인 허훈옥 씨는 당시 14살 중학생이었지만 경찰 기록에 암살대원으로 낙인 찍혀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허훈옥 씨의 동생 허경옥 씨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허 씨는 당시 경찰이 형의 나이와 직업을 속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 유족이 많은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13살 먹은 김대한이하고 14살 먹은 허은옥이를 19, 20살 먹었다고 조작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1950년도 10월 달에 죽여놓고 1969년도 20년 후에 암살 대원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규명률이 위원회 1기에는 83%였지만 2기에 접어들면서 61%로 약 22%포인트 떨어진 만큼 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관여된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집단 학살에 있어서의 진실 규명률은 22%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많은 사건을 오랜 기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규명률이 떨어지는 현상일 뿐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된 사건인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어려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 단지 이게 가해자만 있고 여기 피해자들은 또 가해 활동에 있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경찰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60년대와 80년대에 작성된 자료가 희생자들을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요즘 배추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 금배추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배추값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렬로 늘어선 인부들이 배추 수확에 한창입니다. 겉잎을 뗀 배추는 한 망에 3포기씩 차곡차곡 담깁니다.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은 지난 21일 5,610원으로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9,537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월 상순 정도면 한 4,000원대,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가 한 3,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인해 배추 작황이 좋지 못한 데다 출하 시기까지 늦어지면서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배추 소매 가격은 9,162원으로 이달 초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비쌉니다. 많이 비싸고 일단 우리가 밭에를 다녀봤지만 많이 망가져가지고 배추가 좀 비쌀 거예요. 작년 비해서는. 무 가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3,586원으로 전년보다 1,4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해먹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2번째 사는 거예요. 이거. 사는 게 싸. 실제로 지역마트나 전통시장에선 배추 등 김장재료 대신 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김치는 누구나 먹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이고 이거는 누구나 먹는 거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어요. 단 덜 남는 거지. 마진을 좀 박하게 하고 이제 하여튼 이 비싸다 하면서 김치를 더 많이 팔리는 거야. 3배 정도 올랐어요.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장재료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계약 재배 물량인 배추 24,000톤과 무 9,000톤을 김장 성수기에 공급하고 고추와 마늘 등 김장재료 비축 물량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배추와 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김장재료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해수욕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이 83%로 가장 많았고 제주 70%, 경북 38%, 전북 3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전율 제어 기능을 갖춘 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286개 가운데 35%인 109개에 그쳤고 경남과 울산, 인천 등 3곳은 제어 기능이 있는 충전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식량 안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49% 수준에 그쳤고 밀과 콩은 각각 0.7%와 7.7%, 옥수수는 0.8%로 주요 품목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풍수해 피해까지 겹쳐 식량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제 분석지인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지난 2022년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가운데 1년 전보다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이 홍수 조절과 사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댐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진군이 지난 22일 환경부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안 신규 댐 건설 후보지에 병영천 기후대응댐을 발표하면서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평가 등 댐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